파티클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드리프트 모션이라든지 자이로 모션 이런 거 배웠고, 매그네틱 미러 장치라는 이런 것도 배웠고, 토카막에서는 입자의 고등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싱글 파티클만 살펴봤잖아요, 그죠? 입자가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러면 입자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입자가 두 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 이 아저씨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그죠? 뭐 하는 아저씨였어요? 알테. 가이딩 센터 이름도 처음 말하시는 분이시고, 페르미한테 가서 뭐 세미나도 하셨고, 기억나나요? 그래서 페르미가 퍼스트 그레이가 어떻게 반응되는가 하고서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 도입이 됐잖아요. 알텐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이제 여러분 몇 시간 후부터 이제 계속 알펜의 업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알펜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하전 입자에 위에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전 입자 위에 타서 전자나 이온 위에서 타서 자기장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고 했대요. 그럼 생각해보지. 입자가 두 개야. 여러분이 하나에 타고 있어요. 상대방이 또 하나에 타고 있어. 자기장 걸렸고 전기장 걸렸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알펜은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입자 힘. 지금 한 개만 배웠잖아요, 그죠? 둘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둘 사이에 이제 전기력 같은 것도 작용하고 충돌하고 스터링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셋이 있으면 셋 사이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뭐 자이로 모션하고 자기장 걸렸으면 드리프트도 하면서 충돌도 하겠네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인터랙션도 하겠죠, 그죠? 거기에 하전 입자가 아니라 중성 입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중성 입자는 자기장 따라서 안 돌잖아요, 그죠? 근데 전자랑 가서 꽝 때리면 이온화를 시키기도 하겠죠. 또는 익사이테이션 시키기도 하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래서 그걸 상상하기 위해서 한번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죠. 혹시 캐번디시 랩 들어본 사람? 네, 들어봤어요? 어디 있어요? 사람만 왔어요. 아, 사람 많아요? 뭐 한 사람이에요? 중력상수 측정. 오, 잘 알고 계시네. 자,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유명한 대학 두 개가 있죠? 물론 많이 더 있긴 하지만 잉글랜드에 가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또 프린스턴 하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옥스브리지라고 해요. 옥스브리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옥스브리지인데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여러분이 물리학과에 가면 캐번디시 랩이 있어요. 여기에 Professor of 캐번디시 프로페서 오브 피직스를 말하는데 캐번디시 프로페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루카시안 석자기수 막 배웠었죠, 그죠? 유천이고 1871년에 캐번디시 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초대 소장이 그래서 캐번디시 프로페서가 이 아저씨였어요. 누구예요? 맥스웰 아저씨요. 이 아저씨 알아요, 여러분? 스튜어트 아저씨인데 레일리 스캐터링이나 뭐 레일리 테일러 인스테빌리티, 그다음에 뭐 사운드 웨이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레일리 아저씨.
아저씨는? 뭐하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는? J.J. 톰슨. 전자발견하는 아저씨. 이 아저씨 누구예요? 러더포드 아저씨. 뭐하는 사람? 원자핵 모델 여러분 기억나요? 행성? 이 아저씨는? 브렉 혹시 들어봤어요? 엑스레이 회전 이런 거 들어봤나? 이 아저씨 혹시 알아요, 여러분? 못이라는 아저씨? 여기까지는 아직은 잘. 그 이유를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할게요. 자, 이분들이 캐번디시 프로페서들이었는데 유명한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여기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캐번디시 랩에서 노벨상이 나왔는데 몇 개가 났냐면 29개가 났어요. 이 아저씨 노벨상 받으셨어요? 이 아저씨 못 받으셨네. 왜?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 만들어주고 바꿔서 나오실 분인데. 이분 받으셨네요? 이분 받으셨네요? 이분 받으셨네요? 이분 받으셨네요? 이분 받으셨네. 그 외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이 아저씨 우리 행정할 때도 나오는 G.P. 톰슨. 전자가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 계셨어요? 노벨상 받으셨고.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중성자 발견. 그죠?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죠. 핵융합도 마찬가지예요. 체드웨이. 중성자 발견 노벨상. 그 다음에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컴퓨터 산란 혹시 들어봤어요? 리처드슨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서미오닉 에미션 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알바는 사람? 윌슨. 윌슨 너무 많죠? 윌슨의 안개상자 하면 좀 들어봤나? 그럼 이 아저씨는? 미안해요. 증기가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저 누구예요? DNA 구조, 이중나선 구조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역사를 들추면서 이 여행을 영국으로 떠났나? 결국 우리 문제는 뭐냐면 원래 문제로 들어갑시다. 입자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1911년 바로 이 아저씨 이야기를 하려고 삥 돌아갔어요. 1897년에 톰슨이 원자의 모형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원자가? 그 당시에 건포도 푸딩이라고 그러게. 건포도 바뀌었듯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원자이. 이렇게, 그죠? 바뀌었다. 근데 1911년에 제자예요? 러드포드가 톰슨 제자예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했어요. 왜? 이 아저씨가 뭔가 실험을 했죠? 그렇죠? 알파의 파티클을 쐈어요. 그리고 금방물질을 이렇게 쏴 이렇게 해놨지. 금으로 만든 걸 이렇게 쏴놨죠. 이렇게 쐈는데 형광물질을 발라놔가지고 측정을 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대부분은 통과를 했는데 어떤 놈들이 생겼어요?
알파입자 가서 튕겨가지고 나오는 애가 생겼죠. 이상한 거야. 이 모델을 사면 다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튕겨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얘네들한테 그냥 살짝씩 스캐터링 돼가지고 나갈 거야. 튕겨 나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조그만 티슈에다가 너 조개 껍질 던졌는데 조개 껍질이 티슈로 뚫고 가든지 살짝씩 빗나가거나 아니 이렇게 스캐터링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에다가 튕겨가지고 와서 너 얼굴을 때린 거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뭔가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굉장히 헤비한 게 뭔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면 튀겨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행성을 바탕으로 나온 원자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프로스트는 모여있을 것이다. 원자핵이 모여있을 것이다. 자, 1911년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러더포드 아저씨가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걸 물리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산란돼서 거기다 러더포드 스캐터링 이야기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이 시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응용 핵물리나 핵물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걸 한번 따져. 자, 지금 제가 아까 말했죠. 플라즈마 파티클 두 개 쓰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겠죠? 지금 플러스 아이온끼리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 것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장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뭐 인크레스 오브 드리프트하고 드리프트 할 거예요. 둘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러더포드가 했던 걸 한번 따라서 가봅시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엄청 많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로 안 되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다음 시간에 키네틱 티어리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저 두 개에 대해서 인트럭션만 따지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필요하고 상당히 지금까지보다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해요.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거 지우지 않고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원자핵이 뭐 하나 있다, 큰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할게요. 질량은 MA, 차지는 QA라고 할게요. 자, 우리 가져갈게요. 얘는 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가져갈게요. 쟤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개를 바꿔도 되겠고. 어쨌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애. 자, O가 하나가 들어와요. 둘이 지금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를 쏴줬죠. 자, 얘는 질량은 MB, 차지는 QB. 그 다음 얘가 뭐로 들어오고 있냐면 VR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냥 MR이라고 할게요. 얘를 MR. VR, MR.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R0. 자, 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R0라는 만큼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어떤 R을 잡을게요. 이 궤적상에 이미 어떤 R을 잡았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여기 각도를 파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VR로 들어와서 VF 파이널 얘로 나간다고 할게요. 여기 각도는 우리가 이거 평행이에요. 세타 C.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메트리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양쪽 각이 같게 시메트리가 생겼다. 그럼 여기 위치를 RA, 길이를 RA, 그 다음 여기 각을 파이 A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R0와
세타 C의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R0에 따라서 세타 C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R0와 세타 C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략 생각해 보시면 반비례. R0가 커지면 세타 C는 작아질 것 같죠. R0가 작아지면 세타 C는 커질 것 같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 그걸 한번 수치로 표현해 봅시다. 러드프가 실제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먼저 에너지 보존을 사용할게요. 자,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처음에 들어올 때 멀리서 들어온 거예요. 멀리서 들어왔어요. 그때 운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인터랙션 하지만 그냥 나중에는 멀리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할게요. 멀리서 들어와서 머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멈춰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개를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 그게 하지만 이쪽 근처로 왔을 때는 힘을 받게 되죠. 그죠? 쿨롱 폴스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여기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쿨롱 폴스랑 각속도랑을 이제 같이 고려해줍니다. 이렇게 세 위치에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VF는 VR이랑 같겠구나. 사라져가는 벨로시티랑은 들어오는 게 서로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앵귤러 모멘텀 보존. 자, 이걸 쓸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해서 자, 이걸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편의상 파라미터 하나를 정의를 할게요. 시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물리적 의미는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얘를 어떤 컨스턴트 값이 되겠죠? 4파이 이실론 제곱분의 QA, QB 그걸 2분의 1 MR, VR이죠. 에너지로 지금 나눌 거. 이거 우리가 컨스턴트 값, EK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그 에너지의 B라고 하셨는데 보면 아까 그 2K가 에너지의 B라고 하셨는데 보면 R 아니 에너지 비라는 말 한 적 없어요. 이걸 조금 이따 물리적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상수를 도입했어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K라는 상수를 두고 쉽게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물리적 의미를 갖게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계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K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자, 이걸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먼저 얘를 사용해 봅시다. 이것과
이게 같다.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일의 도수를 구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제곱이니까 그림 공식 써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의 물리적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는 R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그럼 어떤 경우예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멀어지는 거죠. 가까이 와서. 그럼 물리적 의미가 있겠죠? 그죠?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써봅시다. 요걸 사용해가지고 제가 시간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 거예요, 저걸. 집어넣게 되면 요거 우리가 다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저기까지 구한 다음에 R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R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그럴 때는 파이는 뭐가 될까? 자, R으로 갔다 옵시다. 뭐 그냥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R이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나 쓸 수 있겠죠. 자, 저런 여러분이 바운드리 컨디션 사용해가지고 이걸 풀어보면 저희는 여러분 숙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적분에서 여러분 답을 구하는 건데 파이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적분하시면 아래에서 한번 적분해보시면 어느 학생 오랜만에 적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파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R0와 세타 C의 관계를 구해보자 라는 걸 지금 있어요. 자, 이제 파일을 구했어요. 가장 가까이 근접이었을 때 그때 R의 값이 얼마예요?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 R의 값은? A가 되겠죠. RA. 자, R이 RA일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그죠? 시간대에서 R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저건 0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앞에 썼던 걸 사용해보면 이걸 그대로 써보시면 1-RA분의 2K RA의 제곱에 R의 제곱은 0 이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R 도수를 계산해봤었잖아요. 그걸 사용해보면 R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RA 때 파이 값은 파이 A라고 아까 말했죠? 그 파이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 그냥 RA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RA 집어넣으면 얘는 여기 되겠고 RA 집어넣으면 정리해보시면 코사인 인버스 제로 마이너스 파이 A 값을 이제 우리가 구했어. 파이 A는 다음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파이 A를 구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결국 이렇게 욕을 구하고 싶어. 결국 세타 C가 나와야 되죠. 세타 C와 R 제로의 관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파이 A를 구했어요. 그럼 세타 C랑 파이 A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2 파이 A는 여기 나오고 있죠? 그죠? 아까 시메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시메트리. 자, 지금까지 이거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뭘 했냐면 파이 A를 구했어요. 파이 A를 구한 이유는 파이 A를 바탕으로 세타 C를 구하고 그럼 세타 C와 R 제로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여기 지금 R 제로가 있기 때문에. 자, 저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세타 C는 결국 조금 더 간단한 꼴로 만들고 싶어요. 세타 C와 R 제로의 관계를 찾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인버스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C는 저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C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2분의 세타 C와 사인 2분의 세타 C. 그럼 R적으로 K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목적은 뭐 열심히 뭐 계산했는데 결국 R0와 세타스의 관계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결국 R0와 세타스의 관계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죠. 그죠? 정말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K는 이렇게 된다. K의 물리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K의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에너지의 B니까 가장 간단한 것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한 케이스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세타 C가 2분의 파이면 얼마예요? K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분의 파이만큼 세타 C가 2분의 파이 된다면 모아서 2분의 파이만큼 꺾이는 거죠. 그죠? 90도 스케이트링 하는 경우죠. 그죠? 그때에 들어올 수 있는 R0 값이. R0가 바뀜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기 전에 꺾이는 게 90도 꺾이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R0 값이 바로 K인 거예요. 우리 그냥 상수 썼지만 아 저런 값을 저런 의미를 또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뭐냐? R0와 세타 C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알고 싶어. 크로스 섹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 링 안에 들어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R0고 뭐 여기 길이를 dR0로 할 수 있겠죠. 이 링 안에 들어온 애는 이렇게 꺾게 될 텐데 여기도 밑에서 온 애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런 띠. 뭔지 알겠어요? 자, 얘는 들어오면 이 링 안에 들어온 애들은 와서 스케이팅이 되면 얘네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생기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혹시 배웠나 저런 거? 솔리드 앵글 여러분 들어봤어요 혹시? 솔리드 앵글. 이 면적 어떻게 구하나? 이런 식이죠. 그림 잘 못 그려. 뭘 그린지 모르겠네. 이런 형태 아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띠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어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솔리드 앵글이라는 개념?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보면 되지. 뒤에는 어떻게 표현돼요 여러분? R세타. 자 그러면 이거는 2차원이었고 3차원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같은 상황인데 그럼 어떤 이 면적을 R의 적 곱하기 어떤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D세타가 되고 그래서 여기다 R D세타가 되죠. 여기는 R제곱 쓸 수 있는 뭔가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이 이렇게 쏘게 되면 어떤 구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호가 아니잖아요. 이제 호가 기가 아니라 어떤 면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영을 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해요. 솔리드 앵글은 어느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영상기를 해야 된다. 우리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어떤 각도, 입체각의 개념. 이게 바로 솔리드 앵글.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거죠. 쏘게 되면
이거 입체각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평면이긴 하죠. 여기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좌표기로 바꿔보시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저 그림이 이게 어려워서. 자, 그리고 얘 면적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가 R이고, 여기 세타로 갑시다. 세타. 그럼 얘를 한번 면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이면 그냥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직선은 아니지만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죠? 직사각형 표현할 수 있겠다. 아주 미소로 가게 돼요. 그럼 여기 길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D세타라고 하고 각도를 D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고 여기가 D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R D세타가 되죠. 길이는 그죠?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또 내려가지고 수용을 시킨 다음에 여기의 각도가 파이. 그 다음 여기 각도를 D파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파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R 사인 세타 한 다음에 여기 길이잖아요. 거기에 D 파이 아까랑 똑같죠? 이 R 대신 이번에 R 사인 세타가 되고 거기다가 각도 D 파이 이게 면적. 따라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솔리드 앵글 이거는 R 제곱분의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그 다음에 D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대로 하자면 그냥 이게 그냥 파이 이렇게 쓸게요. 파이. 상관없죠. 결국 사인 세타, D 세타. 여기 이제 솔리드 앵글의 개념.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크로스 섹션을 구하려고 그래요. 크로스 섹션. 여러분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 들어봤었죠, 그죠? 핵물리나 원자력이나 할 때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크로스 섹션은 반응 확률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걸 한번 구해보려고. 그게 실제로 러더포드가 했던 거예요. 자, DA. 여기가 DA라고 아까 말했어요. 제가 이게 DA라고 했죠. 이게 DA. DA를 우리가 보통은 크로스 섹션을 시그마로 쓰니까 스캐터링하는 크로스 섹션에다 이렇게 썼어요. D 시그마 S. 이소 지금 면적이에요. 이소 크로스 섹션은 2파이 R0. 여기가 2파이 R0 곱하기 여기끼리 DR0 하면 되죠? 그죠? 또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여기는 내부의 길이니까 2파이 R0고 저 띠를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가 DR0. 그죠? 띠를 잘라가지고 생각하면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2파이 R0, DR0. 여기 들어온 애들은 입자들은 두 개만 생각할 때 하나는 멈춰있고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솔리드 앵글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봤던 거죠. 이 솔리드 앵글. 그 솔리드 앵글은 무엇이냐? 바로 자, 이렇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요.
세타, D 세타, D 파이였잖아요. D 오메가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파이 방향으로 한 바퀴 다 돌려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파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시면 D가 아까는 일부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죠? 파이 방향으로. 세타 C는 일정하면서 세타 C 일정하면서 그걸 이렇게 파이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저기의 면적은 바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솔리드 앵글의 면적은 2파이 사인 세타 C D 세타 C. 여기로 들어온 애들은 처음에 이 솔리드 앵글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는 걸 이야기할게요. 세타 C 플러스 D 세타 C로 들어갈 수 있는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자, 여기서 이런 새로운 놈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놈이 나왔어요. 바로 D 시그마에서 D 오메가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쿨롱 크로스 섹션 또는 러더퍼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죠. 저거 한번 실제로 구해봅시다. 자, 그럼 왜 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느냐?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 어떤 스캐터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해보고 크로스 섹션 확률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두 입자가 스캐터링 할 때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있지만 참고로 여러분 사용하실 식들 써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r0와 dθc 관계를 우리가 아까 구한 θc와 r0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용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사인 세타는 2 코사인 2분 세타, 사인 2분 세타라는 식 사용하시게 되면 이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브로더부드 스커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숙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적 의미. 예. 자, 러더부드 스캐터링 저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정의였는데 도대체 여기서 물리적 의미가 뭐지? 시그마 S dio. 이거 왜 저거로 표현할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건 우리가 러더부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고민해 봅시다. 그림 어떻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그려보죠. 보세요. 저걸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4분의 K제곱 되고, 여기 좀 작은 마음이네. 이렇게 K제곱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자, 크로스 섹션은 뭐였죠? 우리가 확률이잖아. 확률, 그죠? 확률. 자, 그럼 이걸 확률을 생각합시다. 지금 숙제니까 일단 놔둬보고. 그러면 확률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고. 확률이 어쩔 때 될까요? 세타스의 관점에서는 세타스가 작을수록 확률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입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더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는 헤드온 폴리죠. 말 그대로 와가지고 꽝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경우죠. 그죠? 헤드온. 굉장히 확률이 작죠. 그죠? 스몰 앵글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훨씬 확률이 크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숙제를 하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피지컬 미닝을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런 크로스 섹션의 개념을 제가 왜 끝까지 이렇게 아까 이 관계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크로스 섹션과 이렇게 소개왔어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이 크로스 섹션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이제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은 항상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솔리드 앵글이나 그래서 계속 제가 조금
지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핵물리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아까 말했던 러더포드에서 러더포드가 직접 이거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논문을 보면 1911년 논문 보면 유도가 돼 있어요. 우리랑 약간 노테이션이 다르긴 하지만 직접 유도가 돼요. 그래서 핵물리 그리고 원자력이랑 뭐 플라즘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세타 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림 그려봤는데 세타 C가 0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로 가게 되죠. 무한대죠. 싱귤라리티가 존재하죠. 이게. 자, 여러 가지로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토탈 그러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배워봅시다. 결국 이게 토탈 크로스 섹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걸 적분을 쫙 하게 되면 토탈 전체 크로스 섹션이 나오게 되겠죠. 세타 미니멈 이게 낫겠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플라즈마 지식을 동원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러더포드 같이 한 거고, 러더포드 실험해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크로스 섹션을 해석한 건데,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하고 있으니까 플라즈마의 지식을 동원해 보면 이게 세타 미니멈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타 C와 알제로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 세타 미니멈에 해당되는 알제로는 뭘까? 어떻게 할게요? 자, 이 세타 C가 0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여기가 왜 세타 C가 0이 아니라 미니멈을 써놨을까? 세타 C가 0이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컬렉티브 비헤이비어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드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스케이트를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컬렉티브 비헤이비어 나왔네. 그럼 세타 미니멈에 해당되는 R값은 뭐가 될까? 디바이렉스가 되겠죠. 글쎄, 디바이렉스. 우리 배운 거. 디바이렉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R0가 맥시멈이 되는 값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디바이렉스.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세타 미니멈은 바로 아까씩 그대로 쓰면 디바이렉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바로 이 디바이렉스에서 세타 미니멈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참고로 크로스 섹션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방금 했던 거. 로그 스케일. 이렇게 10-4승.
제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뭐랑 비교했어요? 저 DT는 뭘까요? 혹시 감 있는 사람? 네. 표정. 네, 맞아요. 듀테리움과 트리티움, DT 퓨전 리액션을 나타냈어요. 저게 그림이 나타나는 바로가 뭐예요, 저게? 자, 우리가 이 플라즈마 기초를 핵융합만 적용해 봅시다. 결국 플러스 둘이 만나가지고 핵융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금 우리 스캐터링 배웠잖아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배웠잖아요. 스캐터링 확률 계산했잖아요, 지금, 그죠? 열심히 계산했어요. 디바이딩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궁금해. 핵융합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크로스 섹션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플라즈마 응용 중 하나는 핵융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이제 핵융합 관심 친구들 많이 있을 거니까. 핵융합의 크로스 섹션은 우리가 양자역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산해요. 그건 여러분이 핵융합 기초 수업 시간에 살짝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방금 배운 거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핵융합 되려면 저기까지 붙어야 되는데 스캐터링 때문에 되게 어렵다. 네. 핵융합 스캐터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스캐터링이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니요. 자, 스캐터링도 헤드온 콜리전이 일어나기보다는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핵융합은 더 안 일어난다니요. 헤드온 콜리전, 핵융합 안 일어나는. 핵융합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적용되냐면 제가 여기서 핵융합을 연결시키면 DT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가속도로 얘네를 가속시켜 둘이 꽉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그죠? 아니면 타겟 하나 놓고 뭐 듀테리움 타겟을 놓고 트리튬을 그냥 가속시켜가지고 꽉 때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일어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토카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타겟 하나 뒷줄 놔두고 트리튬 때려주면 핵융합이 일어나겠다. 안 된다는 거. 다 스캐터링에서 나가고. 그렇지. 모든 빔 에너지 영역에서 스캐터링이 더 크죠? 확률은 훨씬 커. 스캐터링 나가고. 핵융합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카막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 다르게 말하면 뭐 가정 절반 여학생 절반 남학생이에요. 집어넣고 우리 미팅을 해요. 뭐 과대학 뭐 미팅 이런 걸로 생각합시다. 뭐 하여간 미팅을 해 절반 나눠. 이게 눈이 딱 맞아가지고 커플이 생기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작정 노는다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나? 커플이 생기나? 안 되죠. 이 많은 수 예를 들면 오늘 여기 15명 미팅을 합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먹을 것 좀 넣어주고 문 때려 잠궈야지 이렇게. 잠그고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막 스캐터링 해가지고 뭐 눈이 서로 시선이 어긋나고 하지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저어 걸린 사람이랑 뭐 만날 기회도 생기면서 눈이 왜 이렇게 번쩍번쩍 빈다 해가지고 아까는 막 그러면서 커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문 잠궈놓고 1박 2일 막 2박 3일 놔두면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컨파인먼트라는 개념, 가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래 가둬놓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언젠가는 커플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토카막 같은 장치에 만들어서 스캐터링이 여전히 크지만 그냥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스캐터링 하다가 언젠가 핵융합이 일어나죠. 확률 높이 가능성. 그래서 한 번에 쏴버리지 않고 가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입자 2개만 딱 했어요. 더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입자 2개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했죠, 그죠? 여기다 자이로 모션까지 고려해야 되고 인크로스 피드립도 다 고려해야 되고 하겠죠?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입자가 너무 많아. 케이스타만 해도 1큐빅미터당 10에 20cm. 이거 계산 다 하면 재밌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싱글 파티클로는 더 이상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플라즈마 이해하기 어렵겠다.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카이네틱 디어리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